챗GPT도 한국이 그거 스톱시킬 수 있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공급 안 해버리면 엔비디아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럼 미국이 지금 만들 수 있냐? 중국이 만들 수 있냐? 대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을이지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을이 되는 게 슈퍼을이죠.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PER이 낮은 것은 저평가돼 있어서 그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요때가 거의 바닥일 거다.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꽃놀이패를 진 거죠. 한국은 생각을 해보면 위기인데 미국이 우리한테 돈 줘가면서 공장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그게 위기냐는 거죠. 그리고 중국 마찬가지로 물건을 우리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위기인가요? 그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한국한테 오파를 하는 이제 엄청난 이제 꽃놀이표를 사실은 우리가 진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는 G1, G2, 1, 2등 하는 놈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우리가 10등, 11등 하는 선수가 1, 2등한테 막 먹으려면 터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약자 코스프레로 가는 건 맞는데 적어도 반도체에서는 적어도 한 사이클에서 두 사이클 4년에서 한 8년 정도 가는 기간 동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더 급한 것은 그쪽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걸 완전히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나 생산이나 이것을 확보하냐 못하냐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보복이나 중국의 보복을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저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기술만이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공장은 있는데 기술이 없다고. 근데 두 개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어떻게 챙기냐는 것이 답이지 그걸 양쪽에서 우리가 터질 것을 안 해주면 그걸 걱정하는 거는 그건 조금 하수의 생각이죠. 카드는 우리가 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요, 시력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눈이 좋아야 실력이 생기는 건데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아버지와 아들을 웃게 했고 대한민국을 지금 당당하게 만든 거죠. 1983년에 40년 전에 한국이 반도체 한다고 그래 다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40년 뒤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갖고도 당당하게 회담하고 중국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준 할아버지의 그 인사이트에다가 그걸 이제 얼마나 더 30년을 더 유지하냐 하는 것은 손자들의 몫이죠. 근데 이미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못하고 다시 이제 거꾸로 들인다면 그것은 뭐 역사의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을이지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을이 되는 게 슈퍼을이죠. 네덜란드의 그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이 뭐 인텔의 회장도 TSMC 회장도 삼성전자 회장도 거기 가서 고개 숙인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100%의 이 노광장비를 EUV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자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 점유율을 합치면 대략 한 70% 정도 돼요. 이거를 구자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90% 가게 되면,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가야지 우리가 약한 거를 보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때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는 세계 1등이고, 파운드리에서는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파운드리를 지금 우리가 또 보강해가지고 간다. 그건 넌센스고, 그건 그대로 가고, D램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올려버리면 그러면 우리 외에는 그걸 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ASML이 손바닥만한 작은 기업이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물건을 구하려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챗GPT가 난리라고 그러고 그거 없으면 뭐 세상이 다 안 되는 것처럼 그 난리를 치지만 그 엔비디아가 대박이라고 하는데 챗GPT도 한국이 그거 스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챗GPT에 GPU가 있으면 뭐 GPU든 CPU든 뭐든 간에 이것을 작동해서 작업을 한 걸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메모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HBM인데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근데 이 하이밴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이에요. 지금 챗GPT에 들어가는 하이밴드 메모리는 그거는 지금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핸드폰에 메모리가 없으면 작업한 거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지금 챗GPT를 망가뜨리려면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공급 안 해버리면 엔비디아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한국의 메모리 기술이 세계 최정상에 있어요. 그걸 너무 낮게 보고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욕하는 데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은 지금 D램을 못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 그다음에 일본은 D램을 다 죽이고 파운드리 그 시스템 반도체를 30년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시스템 시장의 규모하고 메모리 시장 규모 거의 비슷해요. 근데 40년, 50년 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새로 시작해서 그만큼 갈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건데, 일본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이 우리보다도 못 사나요? 기술력이 떨어지나요? 그런데도 일본이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여력이 있으면 이쪽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근데 실제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2, 3등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메모리하고 두 개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만의 TSMC 얘기하지만 TSMC는 메모리를 만들 수 없어요. 메모리 바운더리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너무 자기 비하를 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챗GPT도 마찬가지고, 뭐 CPU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 필요한 그게 반드시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못한다고?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쓸데없이 우리 자기 비하가 심한 거다. 뭐 몇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아니 미국이 뭐가 답답해서 한국을 이걸 돈 주면서 오라고 하냐는 거죠. 저게.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적자 문제는요, 그건 너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사안은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반도체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 반도체 특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집안에서 이동을 못하니까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너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를, 이제는 사이클이 없어져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오판을 내서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을 했던 것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끝나니까 사람들 유튜브를 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사용량이 줄면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 또는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줄이게 되니까 그게 이제 다 재고로 남게 되는 상황이, 그게 지금 적자의 중요한 원인인데, 그럼 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해. 가격 올려버리면 되죠. D램 가격이 60% 가까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D램의 오버서플라이를 한 15% 정도를 봐요. 근데 삼성이 그냥 랍하게 봤을 때 삼성이 한 50% 점유율, 뭐 우리 하이닉스가 한 25%, 마이크론이 20%, 대만이 한 5%, 뭐 그런 대략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 삼성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 30% 감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15%만큼이 공급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따라가지고 한 15% 정도 감산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18% 이상의 생산이 줄게 돼요. 그럼 지금 한 15%의 오버서플라이는 바로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가격은 몇 배가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이 왜 그걸 안 하냐? 그게 이제 삼성의 전략인데, 결국은 1위 하는 기업의 여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학습 곡선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원가가 삼성이 33% 싸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이제 떨어졌을 때 누가 더 타격을, 적자를 크게 내냐 그런 건 당연히 이 마켓쉐어가 작은 놈이 타격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은 1980년부터 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은 불황이 왔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죠.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재무가 약한 기업들이 부도가 계속 나죠. 그래서 지금 D램 마켓은 뭐 80년대 20개 넘던 기업이 지금 딱 3개로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리세션 들어왔을 때 그때 또 하나 누가 죽어버리면 2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재고가 많고 가격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면 투자를 줄여야죠. 근데 삼성은 투자를 안 줄인다는 거죠. 계속 투자하겠다. 그래서 계열사한테 한 20조 빌려가지고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른 경쟁사 2개는 적자가 뭐 3조, 4조 나기 때문에 증설에 엄두를 못 내요. 그럼 지금 왕창 증설을 했다고 하면 2년 뒤에 그 공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가면 투자를 안 한 회사는 물건이 나와서 마켓시어는 자동으로 떨어질 것이고, 지금 투자를 왕창 한 회사는 마켓시어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거기에 있고, 또 삼성은 이제 반도체로 보면 한 40%가 감가상각비예요.
근데 삼성은 지금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첨단 라인, 첨단 공정을 지금 써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 투자한 첨단 공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감가상각비 비용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산하더라도 적자가 나는 것은 그게 주된 이유고, 근데 한 2년 정도 그 감가상각을 먼저 해버리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또 이제 대규모 신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들은 2년 뒤에 투자를 왕창하게 되면 2년 뒤에 원가가 확 올라가죠. 근데 삼성은 이미 1, 2년 차에 대규모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뒤로 갈수록 감가상각 비용이 떨어지니까 생산 원가가 훅 낮아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2년 뒤에 삼성은 이제 큰 돈을 벌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도 돈을 크게 못 벌지만 그때 가면 투자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 비용 부담 때문에 또 수익이 스퀴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의 하락은 애플이 결정하거나 가전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 1위하는 삼성이 결정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도 보면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 회사가 적자가 몇 주씩 나는데 외국인들이 하루에 조 단위의 돈을 들고 사는 게 뭐냐? 불황에 투자하라. 최악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지금 2배인데 이거를 더 벌릴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온 거죠. 뒤에하고는 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불황 사이클이 지나고 난 다음 사이클에서 크게 돈을 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이제 캐시 코스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코스트가 있고 완전히 만들면 다 이제 적자를 내는 마지널 코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자기네가 감가상각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이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게 되면 다른 회사는 원가가 훨씬 더 높으니까 적자가 계속 나고 자기는 BEP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이 가격 인상, 그거 정도를 이제 감산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40% 감산을 해가지고 시장을 수급을 돌려놓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급의 불균형 그대로 유지하되 경쟁사가 돈은 벌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그 감산, 그게 삼성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 그걸 우리가 40년 동안 해온 거를 지금 그 사이에 대만도 도전을 했고 또 중국도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대만은 이미 실패해서 마이너리도 끝났고 중국은 하고 싶은데 미국이 장비를 이걸 완전 브로킹을 해서 지금 진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강하게 해준 덕분에 가만 앉아서 이제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챗GPT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그럼 미국이 지금 만들 수 있냐, 중국이 만들 수 있냐, 대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모리 쪽에서 대체 불가 기술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근데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마음 독하게 먹고 덤벼들면 그건 또 못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머지의 나라들이 더 따라올 수 없게끔 확 앞으로 더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체 불가 기술이다?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야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첨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더 잘 유지하고 격차를 더 벌리냐는 것, 그건 우리 숙제죠. 그래서 지금 답은 거기에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뭘 하냐, 유럽이 뭘 하고 있냐, 일본이 뭘 하고 있냐를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는 특정한 기업의 수익 사업이 이미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정부가 68조인가 66조인가를 퍼넣고, 이번에 유럽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60조 가까이 퍼넣었고요. 중국은 2014년부터 국가가 펀드를 만들어서 대략 한 50조에서 60조 가까운 돈을 퍼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 어떤 재벌 회사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미국은 국가 안보로 보는 것이고 중국은 산업의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반도체는 지금 전략 물자예요. 그 전략 물자는 이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퍼들이고 자존감을 꺾고서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한테 허리 굽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서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회사들한테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기술을 또 그 실력을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캐치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한국은 개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 대항전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건 국가 안보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돈 주고 그냥 살 수 있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경제자라고 보면 이거 오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쫓아오잖아요. 중국은 반도체 예를 들면 이제 28나노 뭐 우리보다는 한 4-5단계 후진 기술을 가지더라도 그 기술만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법인세를 빵으로 해줘요. 면제를 해준다고. 대만은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물을 이걸 반도체 공장으로 돌려줬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실력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까 법인세를 10년 동안 빵으로 해주고 공장 유치하려고 각 주지사, 정부, 대통령들이 몰려가가지고 유치를 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원자재나 자원들을 그쪽으로 싹 다 몰아주는 이런 노력을 미국, 대만, 중국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공장을 더 짓는다 또 캐파를 늘린다 그러면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그럼 우리한테 뭘 해줄래?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한국 내의 정서나 관념으로 보면 그게 메이크 센스한데 지금 이 레이스가 한국 안에 기업끼리 가는 경쟁이 아니고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이 5개가 이제 레이싱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뒤처지면 완전 개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을 한국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봐라. 다른 우리 경쟁 국가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이걸 키우려고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게 국가가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원이나 인력이나 정책이 다 한꺼번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대항전에서는 국가가 약하면 그럼 레이스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재벌 기업의 수익 사업에 국가가 돈 넣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가만둬도 잘 가지만 파운드리가 미래 반도체 전쟁의 진짜 전쟁터가 되면 이건 확실하게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등이라고 하지만 격차가 1등하고 거의 4배 정도 나는 2등이에요. 대만이 한 60% 라포 해가지고 우리가 한 15%대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줄이려고 하면 파운드리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우리한테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삼성 같은 경우에 그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해서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이나 또는 다른 부분에서 돈 벌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빨리 컸지만 이제는 이제 세계에서 2등하는 정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술이 있더라도 고객이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하지만 왜 세계에서 파운드리의 큰 소유자인 예를 들어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AMD가 삼성한테 주문을 안 주냐. 그건 심플해요. 이게 다가 삼성의 경쟁자들의 제품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삼성이 경쟁자잖아요. 그럼 내 설계도면을 삼성한테 줬을 때 그 파운드리의 설계도면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으로 정보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은 개발하는 사람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업 구조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파운드리의 최대 소유자들이 삼성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은 삼성의 세트나 다른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정보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자가 뭐 150억 불, 200억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처럼 삼성이 재벌의 한 개 기업한테 뭐 돈을 몇십조를 지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삼성의 사업부를 분리해서 삼성이 경영권을 갖고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0%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국가기금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는 이제 국민들이 갖게 되면 333의 구조로 가면 66%가 국민들이 소유하는 것이 되면 정부가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메이크 센스 한 거죠. 그리고 삼성의 그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의 세트 사업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겠다는 것이 개런티가 되면 기술 개발 이후에 큰 고객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이제 지금하고는 다르게 쉬워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업의 실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2년 이후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할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러면 기업하고 다른 나라의 정부하고 같이 맞짱을 뜰 수 있냐?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도 지금까지 뭐 쥐꼬리만한 지원을 하면서
왜 이제 민간 기업한테 정부 돈을 넣어야 되냐는 그런 쪽의 관점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는 정부가 밀고 우리는 민간 기업이 이제 뛰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어떤 나라든 간에 정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정부는 무한대로 돈을 지원할 수 있고 정책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반도체 만드는 기판이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그 실리콘 사이클이 4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4년이에요. 그리고 월드컵 축구도 4년이에요. 그 4개가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그 사이에 47년 가까운 히스토리를 보면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이런 사이클에서 거의 물론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앞으로 뒤로 6개월, 1년이 연되거나 이제 땡겨지는 경우는 있지만 크게 봐서 2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이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2022년 1월, 2월부터 이제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 1년 반 정도를 놓고 보면은 금년 6, 7월 이제 요때가 거의 바닥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연이 된다고 하면 3, 4분기 뭐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4, 4분기가 바닥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은 항상 실물보다 빨라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PER이라는 게 있죠. 주가하고 이익하고 비교를 보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이 낮은 것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안 망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요.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익이 100이 나면 PER이 1인 거죠. 근데 주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익이 1밖에 안 나는 대불황에서는 PER이 10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PER이 낮은 꼭지에서 사고 PER이 100이 되는 이 바닥에서 팔게 되면 거지 되죠. 그래서 경영학책, 투자론 책에서 나오는 것과는 반도체 투자는 정반대로 해야 된다. PER이 가장 높을 때 사서 PER이 가장 낮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이 반도체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PER이 좋다고 하는 것과는 이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투자는 4년 주기 사이클로 보는 것이 맞고, 거기서 2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의 구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보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이제 5월달부터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뭐 정보에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조금 길었지만 인터넷하고 정보 분석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의 바닥을 시장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제 액션을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반도체 사이클을 누구한테 물어보냐? 이제 뛰어난 반도체 기술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답을 주는 거죠. 뭐 메모리 반도체 70%를 커버하는 한국에서 D램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메모리 시장 경기는 위로 업턴한다. 그 시그널을 이미 준 거죠. 그러나 지금 반도체 적자가 1, 4분기에 뭐 몇 조씩 났고 2, 4분기도 역시 적자야.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주식을 사냐? 스마트머니는 바로 그거죠. 낮은 PER이 아니라 높은 PER에 사서 낮은 PER에 팔려고 하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데, 근데 누가 사냐 그러면 한국의 투자가 아니고 전부 외국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한국의 외국인 삼성전자 같은 외국인 지분이 52%인데 거기 70% 이상이 다 미국 투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그 투자는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미국은 한 15년 동안 85년까지 반도체를 생산하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봤고, 또 85년부터 한 95년까지는 D램 산업을 포기를 했지만 일본의 D램 산업에 투자해서 떼돈 벌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해보고 투자해본 그 경험으로 이제 그 주력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투자가들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조 단위로 사는 것은 이유 있다. 40년 전에 이미 반도체 산업 오퍼레이션 해봤고 적어도 10년, 15년간을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본 그 노하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경기는 반도체 기술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돈한테 물어봐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빅데이터예요. 근데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그 IP에서 이제 AI를 만드는 거죠. 그걸 로봇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그게 지금 이제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VR, AR, 기기가 만들죠. 근데 거기서 디지털 정보를 만드는 것은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없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AR, VR은 상상하기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전자기기의 이제 뇌가 그게 반도체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소비량, 수요량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고 해서 반도체가 에브리싱이냐 그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있은들 핸드폰에 이게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미래의 심장이죠. 반도체가 두뇌라고 하면. 그러나 그걸로 되냐? 그건 아니고, 이게 핸드폰이 작동이 되려고 하면은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이게 5G 통신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로 통신망이 5G, 6G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있어야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이 두뇌, 이 세 개가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가는 것이 어느 것 하나만 빠지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빅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생성하고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배터리가 할 수 없고 통신망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표현이 묘하지만 반도체의 영원하라. 그래서 4차 산업이 진행될 때, 4차 산업이 끝날 때까지 반도체는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제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천행으로 40년 전에 해안에 있는 경영자가 그걸 선택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기업으로 보면 세계 1등 하고 있고, 국가별로 보더라도 세계 2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거죠.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 이상을 갖고 있고, 인류 역사상 어떤 품목에서 세계에서 10%만 가져도 대단한 건데, 그게 70%를 가져갔다는 것은 미국 정도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갖고 있다고. 근데 그것은 지금 다른 대체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이제 그 꽃놀이패를 사실 진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자기 비하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더 이제 길게 유지할 거냐를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러나 그것이 이제 80년대 일본의 사례, 세계를 제패했던 D램 산업에서 일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내재화를 하겠다는 것이 자기네가 개발했던 기술을 다시 미국으로 다 돌리겠다는 거죠. 거기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압력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막아내고 유지를 하냐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이자 전략이어야 됩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